안녕하세요.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만나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만나라. 뒤에 가는 사람은 먼저 간 사람의 경험을 이용해서 같은 실패와 시간 낭비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을 괴테가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내가 뒤에 가더라도 앞에 간 사람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본다면 시간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실패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겠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저는 많이 벌고 싶어요. 왜냐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돈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돈보다 중요한 건 뭐 사랑이야.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뭐 우정이지. 돈보다 중요한 건 뭐 가족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물론 가족, 행복, 사랑 다 중요하죠. 그런데요. 어, 내 행복을 지키고 싶다면, 내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내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필요한 게 돈이에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리스트를 딱 적어보세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이거를 한다면 우리 가족들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이런 걸 한다면 내 우정이 너무너무 영원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목록들을 적어보잖아요. 그 중에서 10가지를 적었다면 9가지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우정이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돈이 많이 있나요? 할 말이 없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약간 변명처럼 이야기하는 게 돈보다 사랑이죠.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싶고, 친구와의 우정을 지키고 싶고, 아, 내가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고 싶다면 있어야 되는 게 돈이에요. 나는 돈이 좋아.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거나, 너무 속물처럼 보인다거나,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관념, 돈에 대한 가치관, 돈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분들 마음에 좀 부정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죠. 이런 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빼내려면 여러분 너무 이상한 거 많이 보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뉴스에서도 사실 뭐 대기업 뭐 CEO들의 뭐 갑질 물론 뭐 그런 일 있지만 모든 대부분의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갑질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뭐 사기치고, 돈이 많아서 뭐 바람피고, 돈이 많아서 뭐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뭐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기사를 접하고 그런 거에 대한 노출이 더 많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만나보는 부자들 중에서는 진짜 겸손하고 진짜 베풀기 좋아하시고 정말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정말 좋은 일들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훌륭한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좋은 일들도 또 많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여러분들 뇌에서 빼내셔야 돈을 버는 이유가 더 행복해지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게 더 커집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들어서 돈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돈이 내가 나한테 딱 들어오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나 싫어. 나 갈래. 하고 간다니까요. 돈아, 나에게 와서 편히 쉬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나한테 오렴.
이렇게 얘기해야 돈이 나한테 오죠. 아, 착한 돈아.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돈아. 나에게 시간을 살 수 있는 돈아. 내가 가족들하고 함께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돈아. 착한 돈아. 나에게 오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돈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해야 돈이 나한테 오지요.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들 버리셔야 돼요. 알겠죠? 네. 돈에게 사랑을 보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 돈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야 돈이 찾아옵니다. 진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꼭 반드시 버리셔야 되고요. 아, 돈이 있어야 내가 이걸 할 수 있지. 아, 돈은 너무 고맙구나. 돈이 있어야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어. 너무너무 고마워.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에도 에너지의 흐름이 있어서요. 내가 이런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돈이 나한테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쁜 일들이 끌어당기게 되거든요.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좋은 에너지, 돈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돈도 돌고 도는 거잖아요. 돈도 돌고 돌다가 돈도 와, 저 사람 나를 엄청 좋아하네? 와, 저 사람은 나를 엄청 가치 있게 쓰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흐르다가 거기에 딱 고인다고요. 내 안에, 내 통장에 막 흘러가는 돈 잡으셔야죠. 아시겠죠? 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만나라.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절대 조언을 구하지 말자.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죠. 맞아요.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두렵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 난 이거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나도 두려운데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그 사람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야, 그거 하지 마. 야, 그거 하다가 망해. 자기도 안 해봤는데. 특정 분야에서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낸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확신을 가지 못하죠. 단지 주변 사람들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 비슷하게 추정만 할 뿐입니다. 추정만 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우리는 조언을 구해야 될까요? 당연히 직접 경험해 본 사람, 직접 그것을 배워본 사람, 직접 그것을 도전해 본 사람, 이런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봐야 되겠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그 분야에서 성공한 부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책. 아주 간접적이고 일방적인 만남이죠. 두 번째, 강연. 직접적이지만 대중적인 만남. 세 번째, 1대1 만남. 직접적이고 아주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처음부터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책, 강연, 직접적으로 만나보는 것, 이런 순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순서가 달라지고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움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독학하는 것과 학원에 다니는 것 또는 과외를 받는 것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있죠. 내가 조금 더 쉽게 혹은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깊게 얻을 수 있는 시간과 방법과 깊이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책의 경우에는 한 10,000원대의 책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과 지혜를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텍스트로 훑어볼 수가 있죠. 하지만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절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실 책을 쓸 때 그 자기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좀 미워할 수도 있고 생략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썼다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독자들이 책만 읽고 절대 변화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책을 읽는 목적이 애초에 지식 습득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계발서의 내용을 보면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통한 지혜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대요.
이 독자들도 책을 읽을 때 새로운 그냥 이론을 얻으려고 하는 것뿐인 거죠. 어.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진짜 중요한 게 어쨌든 한 사람의 이야기가 텍스트로 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써놓은 이야기를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을 반드시 나의 지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 결국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지식이랑 지혜가 어떻게 다르냐면 지식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그냥 이해했을 정도. 그런데 지혜는 그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에요. 음. 매일 새벽에 일어나라. 책을 읽어라. 끊임없이 도전하라. 실패는 성공의 자양분이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봤죠. 텍스트를 통해서. 현재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이거는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신병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근데 조금 너무한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행동을 변화시키지도 않으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 혹은 또 다른 결과를 원하는 건 정상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지금 자판기에다가 1,000원을 넣고 이 1,000원짜리 음료수를 마셨는데 내가 여전히 1,000원짜리를 넣고 있는데 1,500원짜리 음료수를 바라는 건 네. 정상인이 아닌 거죠. 1,000원밖에 안 넣었는데 1,500원짜리 막 누르면서 왜 이거 안 나와? 자판기 고장 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뭐 매일 책을 읽어라, 뭐 이런 거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는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그냥 지식 하나. 아니면 그냥 이론 하나만 우리가 그냥 습득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책을 100권을 읽으나 1,000권을 읽으나 아무리 내가 책을 많이 읽어도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그냥 1,000원만 꽂아놓고 그냥 1,000원짜리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면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지혜를 쌓아야 됩니다. 내 삶에 지식을 쌓기보다 지혜를 쌓아야 된다. 내 삶에 지식을 쌓기보다 지혜를 쌓아야 된다. 지혜는요, 어디서 오냐면 이거를 내가 행동으로 해보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보는 거. 이게 이제 나에게 지혜가 된다는 거죠. 지식을 행동하면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많은 지식이 있는 것도 필요하죠. 그 지식을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어찌됐든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 지식을 습득했다면 그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지혜가 되어서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경험과 밑거름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식을 발휘해야 지식을 습득하다라고 말하지 지식을 발휘하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데요. 또한 지혜를 발휘하다라고 말하지 지혜를 습득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또 거의 없대요. 지식은 습득할 때마다 늘어나고 지혜는 행동할 때마다 커진다. 네.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 남편도 책을 많이 읽고 저도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주로 어떤 책을 좋아하냐면 자기계발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자기 계발서가 굉장히 차고 넘친다고 말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많다고 해서 사실 자기 계발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자기 계발서 진짜 짱이라고 봐요. 좋은 책들 진짜 많거든요. 음. 이게 수많은 이론과 사례를 집대성한 수백 페이지의 두꺼운 책보다 이 저자가 조금이라도 직접 경험하고 행동해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 상세하게 적은 책이 바로 이 자기계발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싶고 조금 더 발전하고 싶다면 어, 자기계발서 많이 읽어보시고 직접 책을 읽어보기가 너무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저처럼 책을 리뷰하거나 어, 조금 좋은 강연을 해주는 유튜브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들은 짧게 짧게 어, 보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집에 다 와이파이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내가 좀 더 많이 발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제한 데이터 쓰셨으면 좋겠어요. 무제한 데이터로 막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영상 이런 거 보고 이러지 마시고요. 어, 이렇게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영상들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넘쳐나고 너무 좋은 영상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수시로 사실 영상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게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혹은 학교를 가기 전에 보통 그래도 우리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아침에 시간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들으세요. 유튜브 그냥 채널 열어놓고 그냥 영상 소리로만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 채널도 그냥 이렇게 막 보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퇴근할 때 이어폰으로 들으시고 운전할 때 이어폰으로 그냥 열어놓으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진짜 좋은 영상들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이 유튜브로 저는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을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제한 데이터를 일부러 계속해서 쓰는 이유도 이런 좋은 영상들은 사실 뭐 20분, 30분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영상들이 많아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영상을 들으면서 정말 저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고 저는 그런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서 책으로 넘어오고 이게 책이 결국 이제 행동으로 됐고 이 행동이 결국 이제 또 하나의 결실을 맺은 게 바로 저도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서 많이 보시고요. 자기계발할 수 있는 동영상 같은 거 진짜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혜와 통찰력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만 또 더 좋은 방법은 어떻게든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만나는 것. 네,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조언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이런 책을 쓰신 저자분들이 강연을 하는 기회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부자나 어떤 CEO나 어떤 성공한 기업가, 자기 분야에,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부자가 됐거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팔로우하세요.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팔로우 하시고요. 그 사람들이 언제 강연이 있다고 하면 직접 찾아가셔서 강연을 들으시고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분들이 1대1 컨설팅을 하거나 1대1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왜냐면 그분들의 지적 재산권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음. 왜냐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뭐 돈을 받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제 이렇게 조언이나 제 충고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네, 코칭 되게 많이 해드려요. 돈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코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드리거든요. 제가 일부러 찾아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제가 시간을 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위에서 이제 방송 아나운서 리포터 시작한 후배가 있는데요. 원래 사회복지사였어요. 사회복지사였는데
예전부터 너무너무 방송을 하고 싶어 해서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살이 넘어서 방송 일을 너무 하고 싶어 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하고 코칭해주고 좀 도전해봐라 이렇게 좀 제가 컨설팅을 좀 해줘서 실제로 이제 직장 그만두고 지금은 어 아나운서 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 리포터, MC 또 강의도 하고 네, 아나운서 일도 프리랜서로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직접 찾아와서 1대1로 자기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조언을 구했을 때 이 분야에서 나름 그래도 자리 잡고 일을 하고 있는 사실 저는 이제 리포터 분야에서는 18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어 인프라도 있고 경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찾아가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네. 무작정 찾아가서 그냥 도움을 요청해봐도 저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그 사람들이 조금은 좀 귀찮고 일부러 시간을 내야 되는 조금 부담감은 있겠지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때로는 값을 지불하고 만나도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음. 수많은 경험으로 얻은 지혜는 절대 언어로 전달할 수가 없대요. 그냥 어떻게 보면 책으로 본다는 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직접 찾아가서 함께하는 것. 때로는 부자의 말만 따르다가 그 사람이 아류가 되지는 않을까? 라고 고민하게 될지도 모른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는 굉장히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죠. 걱정은 행동을 저지시키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2의 누구, 누구의 아류, 누구하고 비슷한 사람, 이라는 말 자체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궤도에 올랐다는 뜻이에요. 궤도에 올랐다는 뜻이에요. 음. 만약에 유재석 씨가 멘토예요. 나는 유재석 같은 그런 MC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밤낮으로 유재석 씨가 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뭐 MC 이런 것만 정말 여러분들이 죽어라 쫓아다니면서 유재석 씨의 말투, 유재석 씨의 애드립, 유재석 씨가 자주 쓰는 뭐 행동, 제스처 이런 거 무조건 따라한다고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사람들이 되게 유재석을 왜 이렇게 따라해? 뭐 유재 뭐 제 뭐야? 뭐 자기가 뭐 제2의 유재석이야?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듣는다면 성공한 거죠. 제2의 유재석이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이죠. 벤치마킹. 제 주위에 진짜로 이벤트 MC 진짜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베스트 5 안에 들었던 정말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이 MC 정말 못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고 그분이 하는 멘트 그대로 따라하고 아무튼 진짜 벤치마킹을 심할 정도로 많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이벤트 MC들이 조금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너무 따라하는 거 아니야? 어? 너무 따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간 좀 좀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분 성공했거든요. 그 1인자를 따라하니까 2인자 정도는 되지만 2인자 정도만 돼도 이게 성공한 거잖아요. 그분은 지금 그 2인자처럼 행동하고 2인자처럼 궤도에 올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잘 되셨거든요. 이벤트 MC로 말고 2인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지금은 정말 그분이 이 지역에선 탑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반드시 따라다니셔야 돼요. 조언을 구하시고 그러면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사는 이 제2의 아류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자신의 차별성을 덧붙이는 편이 훨씬 쉽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 맞아요. 저는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네. 진짜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부자 중에 제일 부자 누군지 찾아가 보시고, 주위에 부자가 없다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부자 된 사람, 혹은 전 세계에서 부자 된 사람 팔로우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써놓은 좋은 책들 진짜 많아요. 그럼 그대로 하세요. 백만장자 시크릿, 백만불짜리 뭐 백만불짜리 습관, 이런 좋은 책들 진짜 많거든요. 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동기부여 책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계발서는 다 나름 자기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담겨져 있어요. 진짜로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그 사람들의 강연, 정말 기회가 된다면 직접 여러분들이 가서 만나보시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만나세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면 아나운서 직접 만나세요. 네. 정말 잘 나가는 장사꾼이 되고 싶다면 잘 나가는 장사꾼 만나세요. 네. 그 골목식당 보더라도 백종원 씨는 진짜 그 업계에 누가 봐도 정말 성공한 CEO잖아요.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만나서 솔루션 받으면 달라지잖아요. 그대로 따라야 되죠. 근데 이제 그 골목식당 볼 때 되게 답답한 게, 아니 백종원 씨가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그 사람의 개성을 무시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궤도에 오른 사람이 해주는 솔루션이잖아요. 일단 그 솔루션대로 하면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요. 궤도에 올랐을 때 그 다음부터 나의 개성, 나의 정체성, 내가 원하는 것, 거기서부터 좀 연구해서 가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안 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좀 이상하신 분들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이제 본인들의 약간 뭐 이렇게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방송에서 다 보여지지 않는 그 안에 뭔가 뭐 갈등이 물론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매뉴얼이 있다면,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면 그거대로 따라하면 그 정도의 맛을 낼 수 있잖아요. 부자들이 내놓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내놓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매뉴얼대로만 우리가 좀 따라가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도 읽어야 되고 강연도 들어야 되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아, 좋습니다. 혹시라도 리포터에 관심이 있거나, 저처럼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뭐 멀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직접 만날 수는 없겠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이나 좀 뭐 댓글로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최고 감사해요.